시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부천대학 청소년 단지 동맹 여러분과 부천시 여성단체 회원 여러분들께서 안정권 단지 동맹 태극기와 조마리아 여사님의 편지를 들고 단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근 단지 동맹 단체는 부천시에서 태동해서 전국 조직으로 중앙 조직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연맹 조직은 부천대학 중심으로 전국 조직으로 오늘부로 시작이 될 것이며 여성단체 연합도 오늘부로 전국 조직으로 활발하게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단상에 올라오신 청소년연맹과 여성단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빈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단체협의회 허재자 회장님께서 안중근 의사 모친이신 조마리아 여사님의 편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어머니의 편지.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부려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노라. 여러분, 안중근 의사님의 모친이신 조마리아 여사님의 편지에 정말 감동스럽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이거 앉아.
오늘 날씨가 오전에는 햇빛이 쨍쨍거렸는데 갑자기 이게 비가 올라오고 이게 구름이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뜻을 같이 하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4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홍고표 전 시장님이신 단지동맹 회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안중근 의사님의 단지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기념식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다 중요하고 다 귀빈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몇 분만 제가 보이는 대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의 안시의 종친이시고 그리고 전 시의회 의장님이신 안익순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합회장 차강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부천대에서 이렇게 단지동맹을 결성하고 많은 학생들 참석하셨는데 김문덕 교수님 여기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방금 낭독을 하신 부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허지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지동맹 회장님이신 박성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단지동맹 이사님이시고 전 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두리 상임이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대장초등학교 총동문회장 김종문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채 공연을 해주실 임과산 선생님과 사랑채 회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동맹과 그리고 독도 5.11 여러가지 행사에 분주하게 이렇게 협력하시는 박은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린낙원 원장이신 황소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후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최용기 고문님, 우리 최용기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언론인들 많이 오셨는데 나중에 제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개에 이어 본 행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단지동맹 오늘 기념식을 사인을 맡은 단지동맹협회 박효서 이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4분 여러분께서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대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하는 애국가를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바다에
순국하신 안중근 의사님과 순국 선열 및 호경영에 대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과보고 순서입니다. 경과보고는 안중근 단지동맹 박성희 여성위원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 부천시와 하얼본시의 자매결연을 전 홍건표 시장님께서 하얼빈시의 협조하에 안중근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얼빈 공원에 안중근 희호비를 세웠습니다. 제중사업가 이진각 사장님께서 1억 7천만 원의 자비로 하얼빈의 동상을 세웠으나 철거되었고 3년간 보관 안중근 의거 100주년 되는 2009년 국회로 동상을 모셔왔으나 국회 뜰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탄한 전 부천시장께서 우여곡절 끝에 급기야 부천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26일 제막을 하고 안중근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5일 부천의 일부 애국 시민을 바탕으로 안중근 애국단지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7월 25일 안중근 애국단지 동맹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7월 26일 발대식 준비 모임이 있었으며 9월 16일 안중근 애국단지 동맹협회 발대식이 보훈회관에서 있었습니다. 10월 6일 안중근 애국단지 동맹협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2014년 10월 26일 오늘 안중근 하얼빈 의거 105주년을 기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중근 의사님의 약전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님 약전 1879년 안중근 의사는 황해도 해주에서 순웅 안시로 안태원 공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13세에 이미 사서성경을 통독하셨고 서예 말, 타계를 활쏘기 등 무예를 두루 익히셨습니다. 1894년 동학을 빙자하여 양미를 괴롭히는 폭도들을 진압하는데 크게 공을 올리시고 1897년 19세 때 천주교에 입교하여 홍석구 신부로부터 세계의 눈을 크게 뜨게 되었습니다. 1906년 부친상을 당하신데 재산을 정리하시고 사무학교, 돈이학교 등을 세우시고 인재교육에 힘쓰시기도 하였습니다. 1907년 진남포를 떠나 북한도를 거쳐 연해주에서 이범현, 김두성, 엄윤섭 등과 같이 의군을 결성하여 참모중장 겸 독립특파대장이 되어 항일투쟁에 전개를 하셨습니다.
1909년 봄에 러시아 렌치아 카리마을에서 11동지 단지동맹을 맺고 이 피로 대한독립이라는 글을 쓰고 조국과 민족을 구하기 위해 하늘 맹세를 하셨습니다. 1909년 9월 일제 침략에 원응한 이토 후루미비가 중국 하얼빈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중근은 우덕선 도도순과 함께 거사를 거행토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 3발로 사살을 하여 쓰러뜨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외치시고 매놈들에게 건거를 당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재판장에서 일본의 부당한 침략 행위를 공박하고 조국의 완전 독립과 동양 평화를 장척을 논의 정연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결국 안중근 의사는 10월 24일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다음 달인 3월 26일 그때 32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안중근 의사님 약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중근 단지동맹 회장이신 홍보표 회장님께서 기념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회가 깊습니다. 예, 제가 안중근 단지동맹을 결성하게 된 것은 제가 하얼빈과 자매도시를 맺고 하얼빈의 안중근 의사님의 흔적을 찾기 시작을 했을 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님의 기념관을 만들고 그리고 휘어비를 세우고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님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고 안중근 의사님을 가슴에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공원을 세우고 안중근 공원을 세우면서 이 안중근 공원에 오는 사람마다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애국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교육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중근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회가 혼란하고 많은 음해 속에 제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나라가 왜 거짓 선동에 이렇게 심취되고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가? 제가 분석해 봤더니 안중근 의사님의 단지 정신이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슴마다 이어져 왔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그 갈등 속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단지 정신이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12분의 안중근 의사님의 역사적인 단지를 이어가는 13번째 단지가 홍보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단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단지 동맹을 결성해야 되겠다. 14번째 단지 나와라. 14번째도 쭉 써서 100여 명이 단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님이 자녀 교육 그리고 애국가정을 이룬 어머니 정신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은 안중근 의사님의 어머니 정신을 이어가기를 결의하는 모든 여성은 단지를 찍어라. 그래서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부터 우리 박성희 회장님이 일본으로 단지를 찍고 그리고 계속해서 단지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을 제가 혼자서 하기가 너무 벅차서 중간에 이걸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운동이 전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여러분이 합심해서 오늘 이와 같이 단지 동맹 결성식과 그리고 기념식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온 국민이 안중근 의사의 단지 정신을 일일이 이어가서
이 정신으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필요 없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는 다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 부천대학 한한길 애국지사님의 그 독립운동 정신으로 창립된 학교고, 그래서 부천대학서부터 이 학생단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천대 학장님과 상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오늘 단지를 다 짓고 오늘 이곳에서 같이 결성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단지를 오늘 찍었는데, 단지 찍은 학생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면, 안중근 의사님은 12분의 단지를 찍어가지고 세계 역사를 바꿨는데, 여기 우리 안중근 의사의 단지를 찍은 학생 50여 명, 그리고 여기서 단지 동맹을 결성하는 100여 명이 우리 모두가 결성한다면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애국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게 바람이 있다면 남은 여생은 애국운동과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을 저는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나라가 흔들림 없이 다시는 나라 잃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교육은 백년대계요 보호는 만년대계입니다. 애국 선련들의 정신을 잃은 민족마다 다 멸망하고 그 나라는 재생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을 꿋꿋이 이어간 나라는 지금도 세계를 제패하는 민족으로서 그 나라는 지금도 나라의 융성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흔들려서 애국을 잊어버리고 안중근 의사, 이순신 같은 훌륭한 선열들의 그 정신을 잊는다면 이 나라는 희망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 100여 명 학생들이 함께해서 희망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애국 정신으로 이 나라를 지켜서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는 이 나라 만듭시다. 위국 헌신 국민본분이 안중근 단지동맹의 정신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국민 모두가 일어나서 이 운동을 전개합시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1907년 우리 조선나라에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채권이 많아서 무너지게 되니까 국채보상운동을 하자. 여기는 양반들이 참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상공인들과 우리 국민, 순수한 국민들이 이 운동을 전개했고, 안중근 의사님은 평양 명륜당에 1000여 명을 모아놓고 이 운동을 주창해서 관서지부 조직을 결정하고 자기 폐물을 다 바치는 이런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님은 국가적인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부국공무원으로 국가적인 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국가가 어렵다, 연금을 어떻게 하자, 다 반대하고 다 자기만 살겠다고 그래요. 나라는 무너져도 자기만 살겠다는 이 운동 맞습니까? 우리가 나라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안중근 공원은 훼손되면 안 됩니다. 이 안중근 공원은 안중근 의사님의 정신과 그 흔적을 계속 보완을 해서 이 장소에 참석하는 누구든지 안중근을 가슴에 품는 그 공원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안중근 공원은 계속해서 그런 안중근 의사의 역사적인, 그리고 안중근 의사님을 기리는 장소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중근 공원에 여기 보시면 위안부 만화가 들어왔고 위안부 동상을 여기다 설립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여기 적극적인 반대하는 것이 안중근 공원은 목적공원입니다. 훼손되면 안 됩니다. 위안부 문제 우리가 가슴 아프죠. 위안부 동상은 중앙공원도 있고 세월공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필 안중근 공원에 세우려는 이 음모는 불순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중근 공원에는 절대 딴 누구도 들어오지 않고 안중근에 대한 것만 이 공원에 모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이 결의문을 갖고 왔습니다. 이 운동에 서명을 하실 분들은 서명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중근 정신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념사를 내주신 전 부천시장이신 단지동맹 희단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인데요. 안중근 의사님의 후손이시고 전 부천시의회 의장님을 하신 안익순 의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참 제가 참 후손으로서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그 부천시는 저도 부천시를 대표해서 하얼빈을 여러 번 방문을 했고 우리 안중근 의사님의 동상이 제가 하얼빈에 갔었을 때는 하얼빈 역사의 창고에 이렇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원래 그 안중근 의사 동상이 처음에 하얼빈역에 우리 그 교포들이 성금을 모아서 동상을 세웠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 동상이 하얼빈 역사의 지하 창고에 모셔져 있다가 뜻 있는 우리나라 그 젊은 이들이 그 안중근 의사 동상을 그 하얼빈 역사에서 만주 대륙을 거쳐서 배로 해서 우리나라로 들여왔는데 우리나라로 들여왔지만은 어디 이렇게 모실 만한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그러면 국회의사당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홍건표 전 부천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참 우리 그 부천에 모셔오고 이렇게 안중근 공원까지 조성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퇴임하시고 나서 또 단지 동맹을 결성하셔서 안중근 의사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까지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그 현실을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국민들의 정신이나 또 젊은이들의 정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상당히 혼돈스러운 이러한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30대 청년들은 지금 구직을 못해가지고 아직도 구직에만 힘쓰면서 참 나라나 또는 사회나 경제를 생각할 이러한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중근 의사는 참 32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순국을 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그 큰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놓고 봐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일을 하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큰 뜻을 길이 우리 후손들이 잘 받들어서 이끌어 나가고 계승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그 부천시의 단지동맹이 이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부천, 경기도, 대한민국 전체가 저되고 또 전세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단지동맹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초기에 단지동맹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참 활동이 미약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안중근 의사의 업적을 길이 계승해 나가고 우리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정신의 기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참 좋은 행사를 주관해 주신
홍범조 회장님을 비롯한 단지동맹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많은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부천시에서 안중근 이사님 후순이시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부천시의회에서 의장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신 우리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좀 심한 얘기로 창구에 방치가 돼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눈물이 나올 정도로 좀 안타까워 그랬었는데 그것을 3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홍범표 시장님과 안익순 의장님, 우리 의원들 많이 방문을 해서 그 안중근 동상을 모셔오고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대한민국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렵게. 안중근 동상을 설치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철거 명령이 때려져가지고 철거한 상태에서 한 창구에 방치가 됐었어요. 동상을.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우리 홍범표 시장님과 안익순 의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모셔왔는데 어디에다 마땅히 설치할 곳이 없었어요. 그분을 모실 자리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정부, 중앙정부 어느 한 곳에 이 동상을 모시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범표 시장님 재임 시절에 그리고 안익순 의장님께서 계실 때 고민 끝에 부천시로 모시자 이렇게 해서 이 안중근 공원으로 모셔가지고 공원 이름도 안중근 공원으로 변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안중근 공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안중근 공원은 역사적으로 우리 후손들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안중근 의사께서는 대한민국 구하시고자 독립 투쟁을 하시고 결국 젊은 나이에 수국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나서서 떨쳐 일어나서 후손들에게 애족 정신을 북돋아 놓으려 하는데 지금 이 공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이 안중근 동상을 모셔다 공원으로 안중근 공원으로 바뀌고자 엄청난 그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을 해서 다른 이 안중근 공원을 퇴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 단지동맹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꼭 절제해 주셔가지고 안중근 공원을 영원토록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세 삼창을 하시는 죄송합니다. 부천대학생 단지동맹 결성식을 결의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대학 결의문 낭독하실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대학은 한한길 애국자님의 애국정신으로 설립된 대학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 남북 분단의 아픔 속에 북한의 도전적 행태로 전쟁 발발 위협이 존재하고 중국은 동북공정이한 정책으로 고구려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바꾸고 일본은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국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정치적, 이념적, 지역적, 세대 간 갈등으로 분열이 조성되고 국력을 약화시키고 만국적 이기주의가 심화되는 국난의 위험이 처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부천대학 학생 대표들은 한한길 애국지사님의 교육 이념과 안중근 사님의 단지 정신을 이어가는 것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지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향후 우리 부천대학이 대학생 안중근 애국단지 동맹을 결성하는 첫 번째 대학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동맹을 확대하며 전국 대학마다 안중근 단지 동맹을 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을 결의합니다. 결의문 낭독을 해주신 부천대학 학생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세삼창 하는 순서입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의 김성강 회장님께서 만세삼창을 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근 의사 서거 105주년 기념 및 안중근 의사 단지 동맹을 축하드립니다. 만세 삼창은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만세, 안중근 의사 만세, 안중근 의사 단지 동맹 만세 이사입니다. 제가 선창하면 후차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안중근 의사 만세! 안중근 의사 만세! 안중근 의사 단지 동맹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사 2부로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창극을 열심히 보급하고 있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안중근 창극을 스스로 창작을 해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5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하나도 지원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들이 다 준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후원이 많고 그랬으면 더 열심히 후원을 했을 텐데 후원도 못하고 밥 한 그릇 드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안중근 의사의 이 창극을 전국으로 보급하자는 뜻으로 오늘 이것에 나오셨는데, 우리 사랑채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중근 하얼빈 의거 105주년 기념, 부천 안중근 공연 5주년 기념을 축하드리면서 2014년 창극 안중근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전난 새해는 영웅이 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땐 충신과 열사가 난다. 이 나라 운명이 꺼져가는 촛불과도 같을 때 이 나라를 살리려고 분연히 일어나서 목숨을 버리고 나라 사랑 실천하신 의사가 있었으니 그 이름도 영원한 안중근 의사로다. 안중근은 1879년 해주에서 태어나고 신천 청계동에서 자랐으니 어렸을 때부터 행동이 비겁하고 학문과 무예가 큰동에 우뚝하라. 때는 황실, 조약을 체결하러 나라를 빼앗으려는 이등방군, 대항하는 충신과 조약을 맺으려는 간신, 탄식하는 광무 황제. 대한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 확법을 원하여 대한제국의 부강지시를 인정할 때 이르기까지 이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약은 약정한다. 제1조,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와 사무를 감히 지휘하고 일본의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제국의 신민과 이익을 보한다. 제2조, 대한정국은 일본 정부의 중견을 정치하려고 국제적 성질을 가지는 하등의 조약이나 약속을 아니한다. 제3조, 일본 정부는
대한전국 황제 폐하의 권하에 한 명의 통감을 둔다. 제4조 일본국과 대한제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제5조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모두 들으시오. 군대를 일으키고 백성을 하나 되어 싸우다 죽더라도 짐은 저쪽 여자 절대 종인할 수 없습니다. 오,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힘으로는 우리 대일본 제국을 이길 수는 없음이오이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오. 이리도 무능하며 잠시도 대할 놈이 이리도 없더란 말이냐. 천부당 만부당 아니되옵니다. 이 자리에서 모두가 죽더라도 그들의 뜻대로는 아니되옵니다. 대감! 말씀이 지나치시오. 폐하! 우리 대일본 제국과 조선은 예로부터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조선을 지키는 것은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도 우리 대일본 제국을 지키는 것이옵니다. 조선이 참으로 어리석구나. 참으로 어리석어. 싸웁시다. 대정방 우리 원소 간악한 형제이며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 국권 책탈하야 목숨 바친 초국중정 엄연한 독립국의 동포조약 100마리며 을사조약 천비조약 나라 잃은 우리 백성 갈 곳이 그 어디냐. 이 나라를 구하려는 너의 충성 장하구나. 어머님의 깊은 뜻을 자식이 몰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갈 곳은 정했느냐? 동지들을 찾아갈까 하옵니다. 어머니, 아무 걱정 마옵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길 비옵니다. 부인, 내 뜻을 이해해 주어 고맙구려. 성왕님, 까지 삼키려다 저죽을 줄 모르고서 미국역에 온다 하네. 동포들이야, 동지들이여, 나는 이번에 이런 천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어. 이등방문을 조영하여 우리 국권 우리나라를 반드시 세울 것을 약속하리다. 이들 하늘이 내려주신 이 기회를 난 절대 놓치지 않겠어. 자, 오늘의 이 거사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후보 살펴주옵소서. 대한 독립과 동양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기도를 천주님께 올리오니 꼭 들어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동양평화를 죽인 이놈 죽어 마땅하리로다.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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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내가 죽인 것이 아니오. 그럼 누가 죽였단 말이오? 우리 저 이창원 동포가 죽인 것이오. 자. 안 선생, 우리에게 조금 솔직해집시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야 어찌하겠소. 허나 선생의 입장은 지금 무척이나 난처하오. 마지막 충고다. 다시 살고 나서 네 마음대로 살면 될 것이 아닌가. 한치의 가치도 없는 놈. 테이! 이런 조새끼 죽어! 내가 너한테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죽어! 나를 일본이라 생각지 마시고 그저 한 인간으로 생각해 주시오. 본국 정부의 명령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므로 단독 재판을 시작하겠다. 그것은 법이 없는 일이오. 아시오! 범인에 대하여 특별히 임시법을 적용하겠소. 회장하시오. 너 이놈들은 편리에 따라 임시법도 적용하느냐? 내가 언제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이느냐? 더욱이 일본 법정에 재판을 받아야 될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다 피고는 묻는 말에 나답하라. 성명 안흥칠, 나이 32살, 직업 무직, 맞는가? 이름과 성명은 맞습니다. 지금은 대한제국 참모 중장이다. 제국의 이토 히로부미가 칼을 살해한 피고 안중근은 제국 헌법 제9조에 의거 사형에 처한다. 중근아, 어머니. 그래. 오, 내 아들 장하도다. 국민 지열을 지켰으며 죽을 곳을 얻었으니 늙은 애미 생각 말고 부디 잘 가거라. 어머니. 저기 저 산턱에 기러기 날아오며 내님이 돌아올까 그 소식 기다렸네. 기다리고 기다려도 님의 소식 동절하야 말리 타국에 와서 이별이 웬 말이오. 사모님, 내가 죽은 후에 나의 뼈를 화활빈 옆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광복의 그날이 오면 조국품으로 옮겨오라.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대한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하여 계속 일하리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만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며 일하리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곁으로 오늘 가옵니다. 크나큰 일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